안아종양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안아의 구조와 기능. 안아, 올빗은 머리뼈 속에서 눈을 감싸 보호하는 구조로 여러 개의 뼈가 모여 형성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눈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존재하며 각 조직은 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기능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아 내부에는 눈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과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그리고 충격을 완화하는 지방 조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눈이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안아는 여러 개의 뼈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로 눈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들이 함께 작용하는 중요한 해부학적 공간입니다. 안아는 여러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뼈는 안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마뼈, 전두골은 안아의 상벽을 형성하며 눈을 위쪽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마뼈는 두꺼운 구조로 되어 있어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부터 안구를 지키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광대뼈, 관골은 안아의 외측벽을 이루며 강한 충격에도 비교적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 강도를 제공합니다. 얼굴 윤곽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안아의 측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위턱뼈, 상악골은 안아의 아래쪽을 이루며 눈과 연결된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통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면 시각적 기능뿐만 아니라 신경 손상으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물뼈, 룩골은 눈물샘과 연결된 작은 뼈로 눈물이 배출되는 통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눈물뼈는 매우 얇은 구조를 가지며 눈물의 흐름과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비뼈, 저평골은 안아의 깊숙한 부분을 구성하며 안구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비뼈는 두개골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중요한 구조물이기도 합니다. 벌집뼈, 사골은 안아의 내벽을 형성하며 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뼈는 작은 공기 주머니, 벌집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호흡기와 연결되며 감염이 발생할 경우 부비동염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천장뼈, 구개골은 안아 뒤쪽의 작은 부분을 구성하며 나비뼈와 연결됩니다. 이 뼈는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인접한 뼈들과 함께 안아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안아는 여러 개의 뼈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구조를 형성하며 각각의 뼈는 눈을 보호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안아종양의 원인과 증상. 안아는 안구를 둘러싼 뼈와 그 안에 위치한 조직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안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다양한 구조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안아에서는 여러 요인에 의해 종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종양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아 종양은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은 양성 종양이지만 종양의 성장 속도가 빠르거나 통증이 동반될 경우 악성일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아 종양의 발생 원인은 다양하며 종양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발성 종양의 경우 안아를 구성하는 영부 조직, 신경, 혈관 등에서 직접 발생할 수 있으며 전이성 종양은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생긴 암세포가 혈류나 림프계를 통해 안아로 전이되어 발생합니다. 특히 유방암, 폐암, 신장암 등은 안아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도 안아 종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아 종양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안구 돌출로 종양이 커지면서 안아 내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안구가 앞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돌출 현상은 서서히 진행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급격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양이 성장하면서 주변 조직을 압박하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양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신경이 압박을 받을 경우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눈의 위치가 변하면서 사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영향을 받을 경우 복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종양이 윗눈꺼풀 주변을 침범할 경우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아 종양의 성장 속도는 증상의 심각도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종양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역시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아 종양의 진단. 안아 종양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안과 검사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시력 검사, 안압 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 종양의 위치, 크기, 침범 범위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이러한 영상 검사는 종양의 존재 여부와 특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종양의 성질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조직 검사는 수술을 통해 종양의 일부를 채취한 후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종양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아종양의 치료. 안아종양의 치료는 종양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치료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수술적 치료. 안아종양의 치료에서 수술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주로 양성 종양의 경우 주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며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가능한 안구와 주변 구조물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조기 발견된 종양은 수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2. 방사선 치료. 악성 안아종양이나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종양의 경우 방사선 치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고에너지 방사선을 통해 종양 세포를 파괴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며 국소 부위에 집중적으로 시행되며 방사선 치료는 수술 후 재발 방지나 보조 요법으로 병행되기도 합니다. 3. 항암 화학요법. 항암 화학요법은 전이성 종양이나 진행된 악성 안아종양에 사용되며 약물을 통해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파괴하며 전신에 영향을 미쳐 전이된 암에도 환자의 상태와 종양 종류에 따라 단독 또는 다른 치료와 병행하여 시행됩니다. 악성 종양의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종양이 안아 내에 국한된 경우와 다른 부위로 전이되었거나 주변 조직을 침범한 경우의 예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아 내에 국한된 경우라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미 전이가 진행된 경우에는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술 후 관리와 예후. 안아종양 치료 후에는 종양의 재발이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종양의 종류에 따라 재발 위험이 다르며 특히 악성 종양의 경우 치료 후에도 정기적인 영상 검사를 통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안아종양은 특정 연령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종양의 종류에 따라 발생 연령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주로 발견되는 종양이 있는 반면 성인에서 더 흔한 종양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령과 관계없이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아종양은 비교적 드문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눈의 돌출, 시력 저하, 복시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안과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